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생존하는 방법을 하고 그 각자 생존하는 방법 지식인들끼리 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밑에 이제 조직 원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모든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고 그래요. 예. 수정이는 친구들과 함께 소곡가게로 가서 수학여행 때 입을 쏘고쓰셨다. 그리고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몇 개 샀다.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었다. 수정이랑 만났는데 노래방 가자. 수정이는 이게 저개발 국가, 저개발 국가 미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요. 선진국에 가면은 저런 일이 없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그 조직이 잘 되어 있다는 일본 사람들 저러지 안 하잖아요.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교보생명에서 하는 그 성상대 쪽에서 하는 건데, 예, 아세요? 예. 아, 식사는 아침 늦게 먹고 나와. 아니 내가 전투 식당 받았는데 나는 먹었어요. 이거 드시라고. 이밤 한번 살린 거야. 나는 하나 먹자. 잘하셨어요. 맥커피 시원한 거 하실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거 속 많이 일회용 말고 연하게 시원하고 좋아요. 아, 돈 받잖아. 아니야. 아빠 내가 예. 내가 예. 아, 여기들 많이 와기들 계시네요. 아, 고객연합이 여기 다 와 있네. 이 문제를 대답하는 정권이 있습니다. 다른 답변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안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드시기 저거.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들어서 치운더에 애국 시민들 동생께서 대단히 자, 우리 김정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죠. 야, 이 봄날에 뭐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이 개를 잡지 마라 그러는데 뭐 잡을 게 많아서 개를 안 잡아도 잡을 게 많아요. 지금부터 제가 때려잡자 이러면 여러분은 잡아야 될 대상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혹시 실수해서 성상대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때려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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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수분이 분명히 성상대라는 것 같은데 뭐 때려잡는데 문재인, 성상대, 조국이 뭐 가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거 김용옥이 같은 게 뭐 앞에다 돌을 붙였는데 이 돌같이 사는 이런 인간들. 또 이 사람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재인 대한민국에서 조국을 제일 싫어
손상대를 자주 부리면 손상된다. 얼마나 좋아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절반 친구 한 명이 올라올 텐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친구의 한약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우파의 젊은 애국자 전대협의 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문종기 군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유민주시민 여러분께서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 집권 3년차 그들의 계획대로 경제, 안보, 법치 모든 것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외교 망치인 것은 뺄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북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노예처럼 복종했고 미국에는 온갖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면을 당했고 일본에는 5살짜리가 땡깡 부리듯 5만 가지 허세와 악다구리를 쓰다가 드디어 한 대 후려맞았습니다. 어린이가 땡깡을 부릴 땐 내심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때리진 않겠지 하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 국제사회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되니 일본이 명분을 넣어서 한 대 툭 친 것입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진짜 친 것이 아닙니다. 특혜를 주던 것을 조금 거두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경제가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을 발생합니까? 일본은 동맹국에게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에게는 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아베 삼국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이 이 나라라고 하니 동맹국에 대한 특혜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에 대해서 규제를 했음에도 이는 대치가 불가능한 국산화 불가능에 가까워 한국은 급소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대체제를 구했다는 뉴스가 있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일 관계가 확정되어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완전히 배제될 경우 최소 1112개의 품목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 분쟁입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금융의 규모는 6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69조 원의 이 자금들이 회수된다면 수출 규제보다 더 심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양국 간의 무역 규조가 100조 원에 달할 만큼 크고 아무리 경제 대국 일본이라도 이 정도의 피해는 쉽게 각오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조감수를 주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자유주의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여연 선거용 공세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설득력은 없습니다.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였고 이번 수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일본 야당은 거의 붕괴 상태입니다. 제1야당의 지지율이 6%를 넘지 못하고 모든 당을 다 합쳐도 지지율이 14%를 넘지 못합니다. 개헌선 확보를 목표로 무리수를 던진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먼저 개헌선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아베 내각이 자민당과 공명당이 열린 내각이라고는 하나 공명당은 헌법 개정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자민당 혼자 승부를 봐야 하는데 간신히 과반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이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하는 그 수출 규제로 3분의 2 과반석을 확보하겠다는 그 전략을 세울 리가 없습니다. 또한 개헌은 개헌선보다 국민투표가 더 큰 장애물입니다. 일본 내 개헌 여론은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참여연 선거전에서 최대 이슈는 외교가 아니라 연금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선거 방송에서 출연하여 대부분의 말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연금 문제를 거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즉 일본 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수출 규제를 시도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초강수를 주는 것입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권과 고려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 판단과 보상, 사과 문제는 계속해서 청산을 거듭릴 것입니다. 이미 양국은 동맹국이고 서로 100조 원 규모의 무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민지를 겪었던 세대는 대부분 돌아가셨고 양국 간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문화적, 인간적 교류와 신뢰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은 집권 후 아직 따지고 보면 그들이 존재한 일은 오로지 반일만의 사상에 목표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세계 자유민주화 진영의 일련으로 중국, 북한 등의 공산제국주의,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는 동쪽 전선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이 부상하며 이러한 이동 구도는 공공연하게 비밀로 취급되었으나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의 자유화 시위 그리고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설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수십 차례의 기회를 전부 거둬차고 70년 전 핏값으로 대한민국을 구출한 전 세계의 자유민주 진영의 모든 국가들을 배신하고 스스로 공산 제국주의 전체주의 세력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무기하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이 정신병적 행태를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역사교육 전체를 통틀어 아이들을 반일 기계로 육성하고 역사교과서만으로 모자라 문학교과서로도 오로지 반일뿐입니다. 영화도 국뽕 반일 영화, 언론도 오로지 반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불 속 찐따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진에게 맞고 왔으면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면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쿡쿡 찌르며 지 자위나 하는 수준의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정신병적 반일 행태는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설령 1억 2천 명이 일본인을 모조리 학살하고 후지산 산꼭대기에 태극기를 꽂는다고 해도 그것이 목표라고 할지라도 이런 정신병적 반일 행태와 이불 속 찐따 역사관은 조금도 국력을 발전시킬 수 없고 일본에게 싸움을 걸기도 전에 망할 것입니다. 또한 형평상으로 봐도 이들의 정신병적 반일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북한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보면 이 정신병은 확실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수십 차례를 사과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과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또 수십 년을 물고 뜯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천년 가까이 한반도 국가를 침공하고 가깝게는 6.25 전쟁을 적국이며 현재도 온갖 배악질과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전 언론이 샅샅이 뒤져봐도 단 한마디의 비판말은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간첩선을 내려보내고 수차례 핵실험으로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잡고 미국에 있는 2,500만의 우리 국민들이 노예직으로 고문하면서 단 한 차례 사과도 하지 못한 이 북한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그저 지원과 봐주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국뽕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백인들만 보면 무슨 좀비같이 달려들어서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비빔밥?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김연아? Do you know BTS? 이런 거나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면 실망하고 삐지고 안다고 하면 갑자기 손발이 떨리면서 눈물이 나고 환호성을 치면서 온갖 봉살 탈출을 다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정신병 행위들이 전부 열등감과 조선의 노예 근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집에서 종놈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면 종놈이 아무리 맛있다고 호들갑을 떨면 떨어도 양반은 시큰둥합니다. 반면 양반이 종놈 집에 와서 대접을 받고 양반이 이 반찬 맛있구만 하면은 한마디 해주면 종놈은 그 즉시 방송에 하면서 온 동네에 방네 뛰어다니며 양반님이 우리 집 반찬이 맛있다면서 호해줬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짓거리를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가치는 백인이 김치 맛있다고 해줬을 때가 아니라 그 국가 기술, 그 국가의 자유, 민주, 인권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얼마나 실현하였는지 그 국가의 학술, 문화적 역량, 시민 의식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병적 국뽕, 반일 행태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열정적으로 갖춘 국민성을 갖추고 세계를 선도하는 자유민주 시민으로 거듭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문정혁 군의 연설을 들으면서 야, 이런 젊은이들이 한 100만 명만 있으면 이 예생이 자꾸 얘기하니까 목이 잠기려 그러네요. 자, 제가 방송에서 문재인을 까고 아베를 살짝 띄웠더니 자빨 후배 기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배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좀 도와줘야지 왜 아베를 칭찬합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안 좋아하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야, 이 새끼야! 내가 아베 밑에서 천년을 살더라도 문재인 밑에서는 하루도 살기 싫다, 이 새끼야! 제발 정신 좀 차리려고 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찬물을 잘못 처먹었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김문수 지사님 말씀 맞습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빨갱이고 빠도 빨갱이고 갈아도 빨갱이고 씹어도 빨갱이고 빨갱이는 빨갱이요. 요런 빨갱이를 또 정리 잘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제4일에 주동식 편집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석에 받은 주동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무조건 애국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애국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되면 됩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여러분 자녀가 애국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 대통령이 되면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게 당연합니다. 뭐 특별하게 애국자가 대통령이 되시는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시면은 애국자가 되지 않을래야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자기의 어깨에 걸려 있다는 것, 이게 붙어 있다는 것, 자기가 이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 대한민국 나라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 좌파 대통령도 있었고 우파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방법론은 달랐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나라 잘 되게 하려는 그 기본적인 애국심은 큰 차이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랑한다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합니까? 사랑하면 막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자식들 어떻게 대합니까? 조심조심 하잖아요. 불면 날아갈세라, 만지면 깨질세라. 굉장히 조심하는 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들이 여기 어머님도 다 계시고 아버님도 자식 키워보셨겠지만 애들 먹을 거 함부로 아무거나 먹입니까? 너 먹고 처먹고 죽으려면 죽고 말아 그렇게 줍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어떤 것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우리가 역대 정권이 잘못한 것도 많고 공무원도 많이 요구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수십 번 수백 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실험적으로 실행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 싶으면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가 국가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이 그래도 나라를 사랑했는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문재인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은 전혀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가장 증오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목표로 대통령이 된 자입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머니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시면은 먹는 거 하나도 굉장히 조심하시고 서로 잘못해서 뭔가 잘못 먹고 애가 잘못되면 난리가 납니다. 예? 없고 병원으로 뜁니다. 근데 문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탈원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최저임금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득주도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반일 반미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반성합니까? 반성 안 합니다. 계속 가요. 애기가 죽게 생겼는데 너 계속 잡아먹고 죽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이게 정신병자냐 미친놈이냐 빨갱이냐 가점이냐. 여러분 이런 정신병자 빨갱이 가점 반역자 매국노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매국노가 최근 갑자기 엄청나게 입장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일본하고 싸운다 하면서 지금 반일 감정 부추기고 있죠?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어르신들 굉장히 기분 나쁘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참여연대에서 소속된 변호사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그 징용공 판결 그걸 보고 다 검토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판결문이 해외에 버정돼서 나갈까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 말이 안 되는 판결문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솔직한 이야기인데 이 일본한테 배상금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전쟁 배상금은 전쟁 상대국이 받아내는 거예요. 승전국이 배전국한테 받아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실은 대한민국은 심하게 말하면은 또 깨놓고 말해서 미국이 엄격하게 했으면은 전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거기 일본군으로 일한 사람 중에 전범으로 체행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범으로 몰릴 수 있는 나라를 누가 구해줬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엄청난 네트워크 이런 거 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실은 전범 국가에서 오히려 피해국으로 독립만 하고 끝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실은 이 그 전범 국가도 아니 승전국도 아니고 받아낼 자격도 없는데 이 한일 수교하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수교하면서 이걸 받아낸 거예요. 지금 오해하시는데 하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역사에서 식민 종주국이 식민 피지배국을 한테 사과한 적도 없고 배상한 적도 없습니다. 딱 한 나라 일본이 대한민국 같은 게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자빠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엄청나게 사과하지 않았냐? 개소리입니다. 사기입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독일은 뭘 사과했냐? 식민지배를 사과한 게 아니라 아우슈비츠 같은 그 반인륜적 범죄 그 학살을 사과한 거지 식민지배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식민지배를 사과하고 100가지 돈까지 물어낸 나라가 일본이 대한민국과 된 것 뿐입니다. 아까 제가 전쟁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받아내는 게 전쟁 배상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돈 받아낼 자격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일본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깨끗하게 포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자격도 없으면서 받아냈습니다.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애써가지고 받아내신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이제 일본하고 한국에 수교 협상을 하면은 서로가 계산서를 들고 나옵니다. 나는 너희한테 얼마 받아야 돼. 나는 너한테 얼마 받아야 돼. 원래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한일 수교 협상을 했어요. 성사는 안 됐지만 그때 일본이 들고 나온 돈과 한국이 들고 나온 계산서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이 5억 달러 계산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희 때문에 5억 달러 손해봤으니까 5억 달러 물어내라. 이거 나름대로 다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일본이 얼마 들고 나온지 아세요?
50억 달러 넘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근거 있는 걸 해보니까 일본이 한국한테 받아야 될 돈이 10배가 넘었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시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거 역사 이거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건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오히려 한국에 요구한 돈 5억 달러 이상 주었습니다. 그 5억 달러가 얼마 되는 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굉장히 적은 돈 같죠? 그때 일본 외환 보유고의 절반이었고 일본 1년 예산의 20%가량 됐습니다. 그러게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일본에서 아니 한국에서 살던 일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탈탈 털리고 하나도 못 갖고 일본으로 쫓겨갔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다 죽어 갔어요. 원래 이 한일 수교 협상하면 그 사람들 돈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비참하게 죽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한국한테 준 돈은 일본이 자기 국민들한테 줄 돈도 다 빼가지고 한국한테 준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애국하니까 한국만 무조건 지냈다 그러면 애국인 줄 아시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이 하는 이야기 해외에 나가면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한국 편 들어주는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도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아예 트럼프가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 도와달라고 한일 협상. 나 그랬다. 일본하고 당신하고 둘이서 똑같이 요구해오면은 내가 협상에 나서겠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먼저 일본 아베 찾아가서 아베하고 협상해가지고 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절대 한국 도와주지 않아요. 트럼프가 솔직히 한국 도와주고 싶겠어요? 아니 문재인이가 이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중국 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대한민국 우리는 이 중국의 시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한테 미국이 도와주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니까 기분 나쁘시기 모르고 아마 너희 친일파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종북 진종 빨갱이보다는 친일파가 100배,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저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이게 정신병자인가 빨갱인가 간첩인가 외국인인가 이런 자가 막 선동하는 이 반일 선동에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모아서 저 문재인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사기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문재인 네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지금 당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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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동식 편집장님이 너무 흥분해서 마이크를 갖고 갈 뻔했어요. 연사보다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저한테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자생활 30년의 정확한 판단, 이번 한일 간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베인데 가서 야 형님이 그 정리하기는 손에 피 묻잖아. 네가 좀 해봐. 이렇게 아베가 형님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아베 정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은 탄핵당해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난리 법석을 피니까 엊그저께 후지 TV에서 논설위원이 또다시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한다. 제가 잘 알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 흔들 테니까 일본에 야쿠자들 한 100명만 좀 보내주라. 깔끔하게 정리 좀 하게. 이랬더니 청와대 조국이가 문재인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매국이고 문재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애국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내국으로 살지 지나간데 문재인을 도와주라. 떨어내립시오. 문재인아 내려와라.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에서 오신 분, 경상남도 마산에서 오신 분, 전라도 장흥에서 오신 분 계십니다. 잠깐 나오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자, 우리 보십시오. 나라가 잘못돼야 되는 지역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극기 집회에 전라도인들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분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머니에 여윳돈 좀 있는 분은 장흥사 여기까지 오려면 차비만 왕복으로 13만 9천원입니다. 9천원 정도는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총각 나오고 중학생, 깃발 들고 와봐. 깃발 여기 둘이 여기 있어요. 자, 이 애국심은